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매우 길게 풀어보겠다. 젊은 대학생이었던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늦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 주위가 흐릿하게 보였다. 민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기다리는 노선의 버스를 확인했다. 그러나 순간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정류장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그를 감쌌다. 시간이 지나 버스가 다가왔고 민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승차했다. 버스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몇몇 승객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었다. 창밖을 보니 안개로 인해 그림자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모습이 마치 사람 형상처럼 보였다. 그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자기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에 눈을 떴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승객들도 여전히 앉아 있었으나 버스 안의 공기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적막함 속에서 그는 앞좌석에 앉은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앉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부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는데 앞좌석의 사람은 어느새 고개를 뒤로 돌려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커져 있었고 입은 웃고 있는지 화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기괴한 모양이었다. 민수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그자를 똑같이 쳐다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도 모두 일그러져 있었다. 민수는 공포에 휩싸여 손잡이를 잡고 버스 벨을 눌렀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다. 민수는 가까운 출입문으로 다가가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민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버스 운전사에게 달려갔다. 운전사에게 도착했을 때 그가 느낀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운전사 또한 그런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버스의 앞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멈춰달라고 절규했지만 그 순간 버스는 갑자기 멈춰섰다. 버스가 멈추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강렬한 정적이 그를 에워쌌다. 민수는 버스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고 그는 집 근처에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변은 고요했고 평화로웠다.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이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엔 그때의 공포로 굳었던 증거가 남아있었다. 어두운 밤길을 빠르게 걸어 집에 도착한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환한 불을 켜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밤늦게 버스를 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서운 경험은 점차 잊혀져 갔지만 때때로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기괴한 얼굴들이 떠오르곤 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공포가 여전히 그의 뒤를 쫓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민수는 아직도 그날의 일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그 기괴한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될까봐 두려움에 휩싸이곤 한다. 그래도 민수는 일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일 뿐이니까. 하지만 독자여,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밤에도 같은 버스를 탈지도 모른다. 그러니 조심하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길. 현실과 상상이 뒤엉킨 그 경계에서 무언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전설처럼 회자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공포썰은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로 독자들에게 무서운 밤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외딴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오랜 역사를 지닌 곳으로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는 기이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인 민수는 대학 수업에서 민속학 과제로 이 마을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몇 가지 이야기를 접한 그는 직접 마을을 탐방하며 자료를 수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은 황량하고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무리 활기차게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응답하거나 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사람들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폐가 근처를 피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용기를 내어 그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폐가는 낡고 뒤틀린 모습으로 정원을 휘감고 있는 잡초들이 몇 년간 방치된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빨간색으로 얼룩진 벽지는 그 자체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수가 방 안을 둘러보던 중 한쪽 구석에 녹슨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으며 겉에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불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커진 민수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폐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갔고 그때부터 이 집은 버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이 진행될수록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올 때마다 불행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결국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더 읽어볼까 하다 일기장에서 더 이상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문득 바람이 불면서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민수는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폐가에 갔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 듯 더욱 그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조사 자료를 끝내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는 조심스레 민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뭔가가 당신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조심해야 해요. 민수는 알겠다고 웃으며 서울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에서는 작은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혼자 있을 때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거나 물건들이 이유 없이 자리를 옮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고 화면을 통해 폐가에서 봤던 그림자 같은 존재가 그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마을에 있던 사람의 말처럼 그것은 절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폐가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민수는 끝끝내 그 존재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민수는 실종된 듯 자취를 감췄고 그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겪은 일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는 아직도 그 마을에 방치된 채로 남아있으며 용감한 사람들이 찾아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교통도 편리하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입주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자정 무렵 나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다. 방문 너머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처음에는 TV 소리나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잠긴 방 문 너머로 소리가 나는 방향, 즉 거실 쪽으로 가보았다. 확인해보니 TV는 꺼져 있었고 창문마저도 굳게 닫혀 있었다. 며칠 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렸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였다. 마치 멀리서 여러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 같은 불쾌한 소리였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 후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집안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그뿐만 아니라 가끔은 거실에 놓아둔 물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심지어 사라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내가 늘 거실 테이블 위에 두는 리모컨은 종종 소파 아래에서 발견되곤 했다. 처음에는 나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친구에게 이러한 상황을 털어놓자 그는 집에 한번 와보겠다고 했다. 약간의 위안을 얻고자 나는 그의 방문을 반겼다. 그날 밤 친구와 함께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친구도 그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는 잠결에 중얼거리며 나에게 물었다. 저 소리는 뭐야? 밖에 누가 있어?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소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는지를 설명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친구는 집안을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집안을 살폈다.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우리는 마침내 거실 한쪽 구석에서 소리가 유독 강하게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바짝 살폈더니 바닥 판자 사이로 몹시 가늘고 좁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밑으로 소리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다음날 나는 관리사무소에 이 문제를 문의했다. 관리인은 나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파트 건물에는 특별한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건물은 예전에는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로 쓰였었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나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건물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조사한 끝에 이 건물은 과거에 한 약초상에 의해 운영되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는 수상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약초상은 실제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었으며 결국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끔찍한 사고로 몇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이 건물에는 그들의 원혼이 떠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내가 경험하고 있던 소리들은 과거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원혼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포와 불안감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나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 짐을 꾸리던 날밤, 나는 여전히 그들이 떠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들의 저주스러운 운명이라는 것을 더 이상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사를 한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고 나는 그 집에서 들려오던 소리에 대해 점차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가끔은 밤중에 불현듯 그때의 속삭임이 기억 속에 되살아나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그것은 아마도 그 집에서 느꼈던 나만의 공포의 흔적일 것이다.